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수요일 미국 증시 시황 나스닥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뒤꿈치 구름대 양호로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된 상태로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세에 있습니다. 다만 약간 기울기는 다소 완만합니다. 주가 캔들 보니까 전환선 딛고 반등해서 최고점 찍었어요. 최고점 찍었는데 거기서 바로 사실 고개를 한번 숙였네요. 아르세 쿠행 스팸 보면 꼭지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뭐 이게 끝이냐? 뭐 그건 아닐 겁니다. 일단 최고점을 뚫은 관계로 쉴 수밖에 없죠. RSI가 과매수권까지 바로 갔으면 좋은데 바로 못 가고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데드크로스 났고 50 이상만 유지하면 뭐 상승세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직은 뭐 전환선 근처도 안 왔어요. 다우지수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다우지수는 더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이번 2차 상승, 1차 상승, 2차 상승 때 좀 덜 올라왔어요. 덜 올라온 데다가 조정받을 때 기준선까지 조정 갔더니 좀 더 세게 올라가고 있고, 아직 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돌파를 못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우지수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제는 RSI 과매수권 근처까지 왔는데 바로 직행할 것 같아요. 오히려 다우지수가 더 세게 올라가고 있네요.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주가는 봐야 되죠. S&P 500입니다. S&P 500은 다우와 나스닥 중간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다우의 영향을 받아서 나스닥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멈췄어요. 최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 지수는 다우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최고점 돌파해서 조금 더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RSI 이제 60 근처인데 앞으로도 창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뭐 상승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제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봤을 때 최고점은 아니죠.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좀 더 쉬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쉬고 있습니다. 쉬었고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이게 조금 수상한 게 한 번 상승했고 1차 상승했고 두 번 상승했고 이게 세 번째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지수는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세 번 상승이 나와서 RSI 보니까 과매수권에서 내려왔는데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상승이다. 그래서 조금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 국채 가격 7에서 10년물인데 이번에는 나스닥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 증시 방향과 국채 가격이 같은 방향. 증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거죠. 결국 GDP가 뭐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7월 달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다음에 내릴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미 국채 가격이 랠리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이번에 같이 움직이는데 RSI 일단 살짝 과매수권 이탈했는데 아마도 상승은 계속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금리를 내릴 때까지는 이게 랠리가 나오고 그러면 미 증시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금리를 내렸을 때 오히려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석유 가격입니다. 석유 가격은 65달러, 뭐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지표를 볼게요. LRS는 올라가고 있고 알스퀘어도 아직 0.8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승 중이고 나스닥 뭐 살짝 조정받았는데 5일선이 살짝 볼린저 밴드는 이탈했네요. 멈췄습니다. RSI 재차 뭐 과매수권을 유지 못하고 내려오긴 했는데 MAC 오실레이터도 살짝 줄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상승세가 유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스토캐스틱 단기가 살짝 꺾였네요. 아직 과열권을 벗어나지 않았고 중기 장기는 아직은 골든크로스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표상으로도 아직은 뭐 상승세에 큰 이상이 온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4, 5, 6 사실 거래가 좀 많긴 했어요. 거래가 많았고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4, 5, 6 양봉이 나왔습니다. 7월 달인데 7월 달에 살짝 음봉으로 출발을 했네요. 7월 달에 이게 2020년 2020년의 그런 순간인지 아니면 2019년의 순간인지 모르지만 일단 캔들 크기로 봐서는 2020년 순간인데 이게 결국 나스닥 이게 상승하려면 음, 여기서 양봉이 나와야 되겠죠. 이번 달에 아직 시작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은 5주선이 올라가고 있고 사실 볼린저 밴드 근방에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아직은 볼린저 밴드 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캔들 차트 일봉 보니까 볼린저 밴드 위로 진행하다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번 살짝 접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상승인데 한 번 정도 굴곡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 정도 굴곡이 나온다고 치면 한 번, 두 번 정도 더 상승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한 6거래일 정도 상승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2, 3주 정도는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해봅니다. 종목들 간단히 볼게요. 애플이 결국 움직였네요. 애플이 움직이다 보니까 애플이 아마 다우에 속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우는 움직였고 근데 나스닥은 시총 큰 게 많으니까 애플 움직인 게 티도 안 났을 것 같네요. 그럼 다른 종목이 내려갔나 본데요. 나스닥에. 어쨌든 애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권 돌파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쉬었네요. 엔비디아도 쉬었고 이렇게 되니까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쉬고 뭐 그런 형국이 됐네요. 알파벳도 쉬었고 아마존닷컴은 그냥 뭐 상승세 유지하고 있네요. 메타도 음봉 떨어졌습니다. RSI 내려오고 있고 잠깐만요. 애플은 인지의 시작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가메스코너스 내려오고 있고 엔비디아도 내려왔습니다. 알파벳은 밑에서 헤매고 있고 아마존닷컴도 살짝 아래 있고 메타도 RSI 50 근처까지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애플 빼고는 다 내려오는 중이니까 나스닥이 조금 어려웠네요. 근데 뭐 이게 아직 전환선을 깬 건 아니니까요. 테슬라는 결국 기준선을 또 깨버렸네요. 테슬라가 결국은 이 고점을 돌파 못한 게 문제거든요. 박스권을 만들지 테슬라의 행보는 281달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이온큐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전환선을 깼네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세 번 상승한 택이거든요. 그런 거랑 보면 결국 필반 지수는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나스닥도 좀 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다른 종목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죠. 어쨌든 필반이 세게 올라왔지만 먼저 쉬고 있고 지금까지 쉬었던 애플이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애플이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이 쉬는 약간 고점 돌파하자마자 조금 진통이 있는 그런 순간이네요. 예, 이걸로 마치기 전에 MACD 간단히 봐야죠. 나스닥 MACD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MACD가 골든크로스 만들자마자 고개를 숙였네요. 음봉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의는 해야 되죠. 이게 5일선이 깨져버리거나 그러면 좀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다우는 창창하게 올라가고 있고 다우가 올라가는데 뭐 그렇게 뭐 심각한 문제는 없을 거예요. S&P 500 볼린저 밴드 지키고 있고 뉴욕 지수도 창창하게 MACD 살아 있습니다. MACD로 보는 건데 S&P 500도 살아 있고 다만 필반 지수 보니까 MACD가 누웠어요. 필반 지수랑 나스닥이 누웠고 그리고 필반 지수는 5일선이 사실 깨진 거거든요. 지금까지 뭐 많이 깨졌는데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거예요. 11선이 깨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1선 깨지면 21선까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3번 상승해서 약간 불안 요인은 좀 있습니다. 파동상. 네, 이걸로 마칠게요.